제2장 이자의 무게는 피로 치른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으나 공기는 여전히 찼다. 도지는 손에 쥔 흑철 조각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쑤셔 넣었다. 차가웠던 쇳조각이 살결에 닿자 기묘한 열기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왔다. 욱신거리던 옆구리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다리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다. 이건 단순한 고철이 아니었다. 도지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인생을 단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판돈이 제 손에 들어왔음을. 그는 절뚝거리며 시장통 안쪽 지게꾼들이 모여있는 하역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다 죽어가는 얼굴로 담배를 꼬나문 김씨가 있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평생 지게질로 다져진 몸은 이제 유통기한이 다한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작년 겨울 빙판길에서 넘어진 뒤로 왼쪽 다리를 심하게 저는데 그 때문에 일감이 반 토막 난 처지였다. 영감님, 오늘 공쳤소? 도진이 다가가 툭 말을 던졌다. 김씨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있었고 얼굴엔 패배감만 가득했다. 도진은 그 눈에서 1980년이라는 시대가 짓눌러버린 한 인간의 파산을 읽었다. 논리적으로 볼 때 김씨는 이미 사회적 수명이 다한 부품이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훌륭한 베타 테스터였다. 말 마라. 젊은 놈들 등살에 쌀 한 가마니도 못 옮겼다. 이대로 가다간 내일 당장 입에 풀칠도 못하게 생겼어. 도진은 주변을 살폈다. 작두 패거리의 눈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게 탄 흑철 조각을 꺼내 김씨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거 보쇼. 내가 평안도 박수무당한테서 어렵게 구해온 비방인데 영감님한테만 특별히 빌려드리는 거요. 이딴 쇳조각이 무슨. 잔말 말고 신발 깔창 밑에 집어넣어 보쇼. 오늘 평소보다 3배 못 벌면 내 손가락을 자를 테니까. 대신 번 돈의 3할은 내 몫이오. 못하겠다면 관두고. 김씨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도진을 보다가 이내 절박함에 못 이겨 조각을 받아 신발 속에 밀어 넣었다. 그 순간 도진의 시야에만 보이는 붉은 스파크가 김씨의 발끝에서부터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아이템, 운마이 파편이 활성화됩니다. 쉼표 계약 체결, 사용자 강도진, 채권자 대상자 김씨, 채무자, 쉼표 조건, 노동 효율 400% 상승대가, 주변 인과율이 강제 흡수. 김씨의 눈이 번쩍 뜨였다. 주저앉아있던 김씨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다. 굽어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고 힘없이 떨리던 다리에 통전이 된 듯 근육이 꿈틀거렸다. 김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제 허벅지를 만져보더니 옆에 놓인 쌀가마니 4개를 한꺼번에 지게에 올렸다. 보통 장정 둘이 달라붙어야 할 무게였다. 어이, 김씨. 미쳤어? 그걸 혼자 들겠다고? 주변 지게꾼들이 놀라 소리쳤지만 김씨는 대답 대신 달리기 시작했다. 쌀가마니 4개를 지고도 남대문 시장의 좁고 가파른 비탈길을 마치 평지를 걷듯 가볍게 질주했다. 비명에 가까운 탄성이 터져 나왔다. 도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벽에 기대 담배를 피웠다. 예상대로였다. 그림 속에서 파밍한 물건은 현실의 물리 법칙을 비웃듯 작동했다. 하지만 기분 좋은 전율과 함께 뒷덜미를 스치는 서늘함이 있었다. 경고, 인과율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쉼표 기호는 주변의 생명력을 동력으로 삼습니다. 반경 10m 내의 잉여 오늘 강제 정산합니다. 도진의 시야 구석에 붉은색 글자가 명멸했다. 그와 동시에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김씨가 미친 듯이 일감을 쓸어 담는 동안 그와 경쟁하던 다른 젊은 지게꾼들이 하나둘씩 바닥에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다리야. 쥐가 났나. 왜 이러지? 어이, 정신 차려. 갑자기 왜 이래. 멀쩡하던 젊은 장정들이 마비라도 온 듯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그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체력을 보이지 않는 빨대로 빨아들여 김씨에게 몰아주는 것 같았다. 도진은 차갑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죄책감은 비효율적인 감정이다. 누군가 위로 올라가려면 누군가는 밑바닥에 깔려야 한다.
도진이 배운 세상의 이치였다.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남대문 바닥에서 굴러먹으며 뼛속까지 새긴 진리였다. 김씨가 버는 돈은 단순히 그의 노력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운을 강제로 빼앗아 만든 결과물이었다. 2시간 후, 김씨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꼬깃꼬깃한 만원권 다발이 들려 있었다. 하루 종일 죽어라 일해도 10,000원 벌기 힘든 시절에 단 2시간 만에 거둔 수익이었다. 진짜였다니. 도진아, 너 이거 정체가 뭐야? 나 몸이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힘이 넘쳐서 미치겠어. 김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돈을 내밀었다. 하지만 도진의 눈에는 김씨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죽음의 그림자가 보였다. 과도하게 끌어다 쓴 에너지의 대가는 조용히 쌓이고 있었다. 김씨의 관자놀이에는 검버섯이 돋아나 있었고 목소리는 힘찼으나 눈동자에 생기는 탁해져 있었다.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약속한 사마를 챙겼다. 손끝에 닿는 돈의 감촉은 뜨거웠다. 400원. 자장면 수십 그릇을 먹을 수 있고 시내버스를 40번 넘게 탈 수 있는 거금이다. 정체 같은 건 알 거 없고 영감님은 그냥 돈이나 버쇼. 내일도 일하고 싶으면 아침 일찍 이리로 오고. 돈을 주머니에 넣은 도진이 돌아서려 할 때였다. 시스템 공지. 첫 번째 수익 정산 완료. 쉼표 자산 3. 400원 인과율 복구율 0. 0.34%. 쉼표 단계. 어변성 용도 활성화를 위해 10. 000원의 수익이 더 필요합니다. 숫자가 모자랐다. 시장 바닥에 지게꾼을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다. 리스크는 큰데 리턴이 적은 구조다. 게다가 멀리서 우르르 몰려오는 검은 양복들이 보였다. 낮에 도진을 팼던 사내들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이 구역의 진짜 포식자, 작두 최달식이 서 있었다. 작두는 평소와 달리 핏발선 눈으로 시장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그 야바위꾼 새끼 어디 갔어? 내놔. 당장. 작두의 외침에 도진은 직감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가 훔쳐낸 화첩이나 흑철 조각의 존재를 작두가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1980년, 정보가 곧 권력이던 시절에 이 정도 물건이 소문나지 않을 리 없었다. 그는 골목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품 안에 화첩을 꽉 쥐었다. 화첩의 2번째 페이지. 어변성 용도. 속의 잉어가 기괴하게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졌다. 작두는 나중에 처리한다. 지금은 판을 키워야 해. 도진은 남대문을 빠져나와 한강 이남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비 80원을 내고 앉은 뒷좌석에서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응시했다. 공사 중인 건물들과 뿌연 먼지로 가득한 1980년의 한강 이남, 강남. 그곳은 지금 땅 한 평의 운명이 바뀌고 돈이 물처럼 흐르는 곳이다. 지게꾼의 푼돈이 아니라 투기꾼들의 거대한 탐욕이 엉켜있는 그곳이라면 인과율의 정산을 단숨에 끝낼 수 있을 것이다. 도진의 첫 장사는 성공적이었으나 그 대가는 이제 막 청구되기 시작했다. 1980년의 밤. 버스 뒷좌석에 앉은 도진의 눈에 붉은 시스템 메시지가 마지막 경고처럼 떠올랐다. 주의.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인과율의 오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추적자들이 당신의 위치를 특정하기 시작합니다. 도진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추격자가 누구든 상관없다. 잉어가 용이 되기 위해서는 폭포를 거슬러 올라야 하는 법이니까. 낡은 화첩 속 잉어가 마치 폭포를 뛰어넘으려는 듯 요동쳤다.